법인이 파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 정지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하려면 가장 먼저 파산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첨부해야 될 서류 준비하는 것도 일이지만 신청서 쓰는 그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은 변호사들한테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대표는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될까요? 물론 대표가 신청서에 나와 있는 세세한 것까지 다 모른다고 해서 사건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대표가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사건 진행하면서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또 판사님 앞에서 대표자 신문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파산 신청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 파산 알아보는 대표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을 큰 목차로 나누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회사의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사의 사업 목적이 무엇이고 회사의 연역이 어떻게 되며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주주, 임원, 종업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영업소 위치가 어디고 규모는 얼마인지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법인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회사 안내책자 같은 데 나와 있어요. 회사 사업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회사 연역이라고 하면은 회사 설립일 또는 공장 이전 시기, 중유 제품 출시 또는 특허 계약 체결 시기 이런 걸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업무 상황과 관련된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주요 업종이 뭔지, 주 거래처가 어딘지 이런 걸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처라고 하면 이제 구매처, 판매처, 또 거래은행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개 이제 회사 안내책자라든가 정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거래처 이름, 주소, 대표자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자산 부채 현황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 목록 또는 현금성 자산, 자동차, 기계, 장비 또는 유형 자산 목록 같은 겁니다. 자산 부채 현황은 원칙적으로 이제 회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면 되는데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면 이제 시세 얼마고 담보 액수가 얼마인지 또 전세 월세로 있으면 그 부동산 보증금 월세가 얼마인지 작성하면 돼요. 현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정확히 어디 은행에 어떤 예적금이 있는지를 적고요. 혹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매출 채권이 있으면 매출처 이름이랑 회수 가능성 같은 걸 기재하죠. 마지막으로 자동차, 기계 설비, 기타 직기 비품 같은 어떤 유형 자산 또는 특허, 실용 신한권 같은 비유형 자산은 구체적인 이제 세부 항목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적으면 됩니다. 부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목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받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또는 상거래 채무 내역, 임금, 퇴직금 못 준 거, 또 세금, 사대보험, 체납 내역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사의 총 자산, 부채 그리고 채권자 숫자 같은 걸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말로만 하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 부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 회사가 파산 들어가는 상황에서 회계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데 법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신청서에 적는 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우리가 혹시 은닉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자산 부채 현황을 신청서에 쓰는 거는 회계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회사의 자산 부채 정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이거 작성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인이 파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 정지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어음이 부도 처리됐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는 그런 사정들을 신청서에 써야 돼요. 그리고 회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정도 밝혀야 되죠. 또 회사가 어쩌다가 그런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은 보통 이제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외부 요인과 투자나 연구 실패 같은 내부 요인이 여러 개가 중첩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판사님도 이걸 보시고 회사가 어떤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됐는지를 판단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파산 신청 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파산을 신청하고 나서도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종업원들은 다 퇴사 처리가 됐는지 또 비톡족 때문에 혹시 채권자들한테 회사 재산을 넘긴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회사 장부, 인감도장 같은 거는 누가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파산 선고나면 파산관제 보조인으로 일하면서 파산 절차 도와줄 임직원이 있는지 이런 걸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산 신청서가 마무리되는데요. 법인 파산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지만 대표님들이 최소한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출된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사건 진행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사건 맡겼더라도 신청서 제출 전까지는 바짝 신경 쓰셔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법인 파산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오늘 내용 숙지하셔서 무사히 채무 정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